안녕하세요. 꼬마마우스 꼬맘입니다. 그동안 20년 넘은 낡은 원룸 건물 리모델링 과정을 6편의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소개하지 못한 공정도 있었는데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소개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반적인 전체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 샤시, 설비, 전기, 목공, 타일, 필름, 도배장판, 가구, 페인팅 이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건물 특성상 누수 예방 수압 테스트, 도시가스 배관 교체, 누수 탐지, 보일러 교체, 주인세대 현관문 교체, 도어락 교체, 에어컨 설치, CCTV 설치 등이 추가되었어요. 제가 진행한 순서에 맞게 각 비용을 소개해 볼게요. 참고로 제가 매입한 건물은 2023년 10월 매입 당시 22년 된 아주 낡은 건물로 대지 65평, 건평 51평, 연면적 148평의 아주 낡은 건물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포함 총 4층 건물이었답니다. 2층과 3층에 각각 5평 남짓한 원룸이 9개씩 총 18개 호실을 차지했고 4층에 40평대 후반의 넓은 주인세대 1개가 있어 총 19가구가 있는 다가구 건물이에요. 가장 먼저 지출된 비용은 수압 테스트 비용인데요. 건물이 20년이 넘어 난방 배관을 모두 교체해야 하나 걱정이 컸어요. 보일러 교체 견적을 봐주신 사장님께서 배관 상태를 체크해 보시더니 외부로 드러난 배관 상태가 괜찮아서 안쪽에 묻힌 배관은 더 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안심할 수는 없어서 배관 수압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했는데요. 수압 테스트란 난방 수도 배관에 기계를 통해 압력을 주입하고 압력이 유지되면 배관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 압력이 빠진다면 배관 어딘가에 구멍이나 갈라짐이 있다는 의미라 그곳의 누수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예요. 수압 테스트는 보통 누수탐지 업체가 진행을 해서 지역 누수탐지 업체의 전 호실 수압 테스트를 받았어요. 원룸 호실은 모두 문제가 없었고 4층 주인세대 난방배관에서 아주 미세하게 수압이 빠지는 상태를 발견하게 됐고 그게 분배기 결함일 수도 있고 난방배관에 미세한 누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전체 난방공사를 모두 새로 하기보다 어느 곳에서 누수가 되는지 탐지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까내고 부분적으로 배관 교체를 한 후 다시 미장까지 마감하는데 한 개소당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일러는 누수 발생 시 에러코드가 뜨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체 배관 공사를 바로 다시 하기보다 보일러를 전체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한 후에 문제 발견 시 바닥 장판을 깔기 전에 누수 탐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수압 테스트 비용은 보통 한 개소당 15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19개 모두 진행을 해서 할인 적용을 받아 호실당 6만 원대 정도의 비용으로 총 120만 원으로 진행했어요. 두 분이 와서 반나절 만에 진행한 것 치고는 비용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됐는데 엔지니어 분들의 수고를 존중해줘야겠더라고요. 두 번째, 도시가스 배관 교체인데요. 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는 한 개소당 65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4층 주인세대를 제외한 원룸 18개소에 대한 철거 비용이 130만 원 정도 추가돼 총 1,300만 원 견적이 나왔고 할인 적용을 받아 18개소 철거 및 설치 비용으로 1,200만 원이 들었어요. 한 개소당 환산하면 67만 원이 든 셈이에요. 다음 철거는 옥상 물탱크 철거, 4층 주인세대 전체 철거, 커팅 작업, 원룸 전체 철거, 조명박스 이동자리 타공, 주방 후드 옮기는 자리 타공 등 순수 철거 및 커팅 타공 비용만 88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철거편 영상에서 910만 원으로 안내했는데 작업 도중 주차장 벽면에 철근이 들어있어 커팅하려던 것을 진행하지 않아 견적에서 30만 원이 빠져 880만 원이 들었답니다. 다음 샤시 공사는 제연 하늘창 브랜드로 전체 22mm 일반 유리를 사용하고 4층 주인 세대는 단열 보강을 위해 베란다는 발코니 전용 창을 설치하고 세탁실 문을 터닝 도어를 설치했는데 총 3,26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대폭 할인 적용을 받아 3,060만 원에 진행했어요.
참고로 제가 애정하는 KCC 창호도 견적을 받았는데 KCC는 주인세대 발코니 전용 창을 24mm 로이 유리를 추천하고 나머지 조건은 같았는데 그랬을 때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동안 가정집 공사엔 항상 KCC 창호를 설치했는데 수익형 부동산이라 가성비 있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다음 설비 미장 공사는 철거업체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원룸 베란다 배수구 만드는 비용이 한 개소당 3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여 총 540만 원이 들었고 나머지 원룸 싱크대 입수정 공사, 화장실 벽배수 공사, 안방 화장실 구조 변경 및 조적, 미장 공사 포함하여 총 700만 원이 들었어요. 철거 작업을 같이 진행해 주셔서 설비 미장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신 편이에요. 다음 목공사는 자재비가 690만원대, 형부 인건비가 900만원, 중문 110만원 해서 총 1,7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업체 목공사 견적이 2,300만원 정도가 나왔고 형부 혼자서 목공을 포함한 누수 해결, 콘센트 조명 교체, 기타 부대물 설치 등 2달 동안 전반적인 공사를 도맡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형부의 도움으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전기공사는 전체 배선 공사 비용만 380만원 들었고 조명 비용은 따로 뒤에 안내를 할게요. 다음 타일 공사 비용은 순수 타일 시공비만 1,190만원, 자재비 1,400만원대, 기구 세팅비 550만, 폐기물 20만에서 총 3,225만원이 들었어요. 타일 공사 영상에서 3,035만원으로 소개했는데 추가된 자재를 누락했더라고요. 그리고 누수 탐지 비용이 결국은 추가되었어요. 타일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원룸 화장실 한 곳 세면대에 연결된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수압 테스트를 해주었던 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 수리를 했어요. 마감은 타일 업체가 다시 해주시고 순수하게 누수 부위를 탐지하고 앵글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까지만 해주셨는데 35만 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다음 보일러 교체. 타일 공사가 모두 끝나고 전체 보일러를 교체했는데요. 원룸은 한 호실당 58만 5천원, 4층 주인세대는 72만원, 기타 부자재 등 포함하여 총 1237만원이 들었어요. 보일러 교체 후 4층 주인세대 작은 방 난방 배관에서 결국 누수가 발견돼 에러코드가 떴는데 이건 저희 형부가 해당 부위 바닥을 까내고 난방 배관인 엑셀 파이프와 연결 밸브 철부를 사서 손수 수리를 해줬어요. 다음 필름 공사 비용입니다. 애초에는 현관문 상태가 그닥 나쁘지 않아 그냥 사용하거나 필요하면 셀프 페인팅을 하려고 필름 공사 계획이 없었는데 모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마음이 바뀌어 필름 공사를 진행했어요. 1층 창고문과 원룸 18개 현관문 총 19개 방화문에 필름 작업을 300만원으로 진행했어요. 한 개소당 15만 8천원 꼴로 한 셈인데 다른 견적업체는 20만원 정도 비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추가로 현관문 19개 테두리 방품 단열을 위한 가스켓, 우유 투입구 방범 커버, 현관문 외시경을 직접 구입해 업체에 전달해서 모두 교체를 했고 도어 사인은 직접 구매하여 남편과 셀프로 붙였어요. 이 비용을 모두 합치니 357만 원대가 들었네요. 다음 도배장판. 도배는 개나리 벽지로 4층 주인세대 주방하고 거실만 실크 벽지로 선택하고 나머지 방들과 원룸 모든 방들을 합지 도배를 해서 도배 비용이 총 703만 원이 들었고 장판은 KCC 장판으로 4층 주인세대는 2.2T, 원룸은 1.8T로 진행해 총 418만 원으로 총 합계 1,121만 원이 들었어요. 다음 싱크대 공사. 가구 공사는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팬트리장 등 총 할인을 받아 2,300만 원에 진행을 했고 각 가구 손잡이는 직접 구매하였는데 비용을 모두 합하면 2,335만 원대가 들었습니다. 다음 페인팅 공사는 외벽 페인팅, 복도 계단 베란다 페인팅, 옥상 우레탄 방수 도장, 주차장 에폭시 도장 등을 포함해 할인 적용을 받아 총 1,280만 원에 진행했어요. 다음 주인세대 단열 현관문과 이중문을 교체했는데요. 4층 주인세대 현관문은 셀프 페인팅을 진행하려다가 계단 중간에 있는 올드한 이중문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주인세대 철문까지 과감히 교체를 했어요. 2개 철거하고 교체하는데 20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다음 도어락 교체. 도어락 교체는 제품을 구입해 남편과 직접 교체를 했어요. 제품 구입비만 토탈 197만원대에 들었고 4층 주인세대는 푸시풀 도어락을 설치해 108,900원, 그리고 원룸은 일반형으로 83,000원대에 보강판 1만원씩이 추가돼 93,000원꼴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CCTV 설치. CCTV는 총 8개를 설치했는데 200만 화소 일반 카메라만으로도 화질이 충분히 선명하더라고요. 총 8개소 설치 비용은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들었어요. 다음 에어컨 설치. 에어컨은 가성비 있게 캐리어 제품을 선택했는데 4층 주인 세대는 투인원 제품으로 거실 23평, 안방 6평 조합으로 190만원, 그리고 실외기 앵글비 13만원이 추가되었고 원룸은 벽걸이 6평용으로 하나당 56만원꼴로 총 18개가 설치되어 다 합하면 1211만원이 들었습니다. 기타 식사 및 간식 비용으로 50만원 정도 들었는데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 직영으로 맡긴 게 아니고 숨고 어플로 제가 반셀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가 공사를 할 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든 업체에 매번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주는 업체나 제가 현장에 같이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접해드리는 정도였어요. 여기까지가 업체 시공 비용이었고 가전, 가구, 조명 등 물품 구입 비용을 따로 말씀드릴게요. 18개 원룸을 모두 세팅하다 보니 가전, 가구 세팅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먼저 가전 비용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모든 원룸에 세팅하는데 1,300만원대가 들었고요. 에어컨 비용을 업체 시공 비용으로 따로 빼지 않고 가전 비용으로 만약에 합산한다면 가전 비용으로 2,5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가구는 18개 원룸 공통으로 장롱, 책상, 책장, 의자, 침대, 매트리스, 신발장 등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대가 들었어요. 조명 등 전기 관련 제품은 조명, 콘센트 스위치 등 기타 전기 관련 제품 및 조명 기구 구입 비용은 총 122만 5천원 정도 들었어요. 그 외에 목공과 기타 부수적인 다양한 일을 형부가 맡아 해주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철물 등 잡화, 기타 인테리어 용품을 구입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보니 412만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이 비용들을 모두 합산해보니 업체 시공 비용으로는 1억 9,200만원대가 들었고 가전, 가구, 도어락, 전기, 조명기구 등 구입 비용은 3,390만원대가 들어서 총 2억 2,60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사 시작 전 기존 원룸 건물에 있던 폐가전을 중고상에 정리하며 얻게 된 135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리모델링 비용에서 차감해주니 토탈 비용이 2억 2,400만원대가 들었습니다. 제가 공사 견적 볼 초창기에 종합인테리어 업체 2곳에도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포트폴리오가 제법 괜찮은 업체의 경우는 가전가구 세팅 비용을 제외한 순수 시공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마음을 접어야 했고 다른 한 곳은 대략 2억 원 정도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신뢰할 만하지 못해 결국은 제가 일일이 반셀프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사실 두 번째 업체에 아예 공사를 맡겼다면 저의 최종 공사 비용과 비슷해서 그쪽에 맡겼다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겠지만 제가 건물 매입 전 예상 리모델링 비용으로 추산해 봤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어요. 3천만 원의 갭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서 그곳 업체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막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수압 테스트, 도시가스 배관 교체, 노수 탐지, 원룸 베란다 배수구 공사, 필름 공사, 방화문 교체 등 2,435만 원이 추가되어 최종 1억 9천만 원대의 비용으로 증가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비용도 그 업체들에게 포함이 됐다면 결국은 더 비싸졌겠죠. 낡은 건물을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원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종종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직접 반셀프로 진행한 비용을 소개해 봤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죠. 다음엔 투자금 대비 원룸 건물 리모델링 후 세입자를 들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일반적인 원룸 한 칸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지, 낡은 건물 리모델링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게 된 유의점 등을 사례로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